네, 안녕하세요.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민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카운셀링을 제가 해준 사례인데 어떤 남성분이 우연찮게 이제 제 채널을 보고 너무 이렇게 공감이 돼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줬어요. 전화를 줬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신부하고 나이 차이는 띠동갑 차이가 안 돼요. 띠동갑. 두 바퀴 돌아간 거죠. 16살, 16살이니까 32살 차이. 그러니까 신랑은 한 시은 초반인 거고, 신부는 20살. 근데 이제 뭐, 연애하고, 뭐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타 업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신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불만사항이 뭐냐면, 시어머니와의 이제 불화, 시어머니의 불화. 근데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사는데 이제 이 남성분이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집에서 요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무조건 외식, 무조건 외식을 하는 이런 부분도 저기 하고 그리고 이 신부의 장모님도 이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사위가 우리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신랑 입장에서는 또 결혼을 한 아내이기 때문에 뭐 자초지종 얘기를 하겠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던 거고 그리고 뭐가 안 맞으면 뭐 이사를 또 하고 또 뭐가 안 맞으면 또 이사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남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절충선이 있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제 나름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신랑분도 이제 신부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 신부가 신랑을 뭐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때리고 뭐 몸도 때리고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이제 그 사람 손목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신부 손에 또 이렇게 멍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신부가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랑이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좀 나태한 걸 보였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신부가 남편을 공격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베트남은 보수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가정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언행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신랑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도움을 줘야 된다 하면서 염치 없이 자꾸 손을 벌린다 이거죠. 이제 그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차이도 30살 넘게 차이 나고 신부 나이도 20살인데 왜 업체에서 어린 여자를 난 소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본인이 좋아가지고서는 진행을 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저 같았으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안내를 했을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본인이 사회 경험도 없고, 어? 그러면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을 거다. 어? 감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50 초반이면 서른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여성, 그 정도면은 서로 이제 결혼하고 뭐 부부 생활하고 서로 앞을 보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부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화를 하고 대화로 풀 수 있어야지만이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가 팍 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큰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니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여기서 이혼을 하실지 아니면 다시 할지, 이 두 가지를 저한테 듣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만약에 사장님께서 뭐 아내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퉜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사장님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장모님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제 말이 그 말이다. 어? 아무리 자기가 외국 사람이어도 시어머니가 서운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첫 번째 그 원칙을 어겼고, 자, 두 번째, 베트남 신부들이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남편한테 지극정성을 다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막 큰 소리를 친다거나 대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늘 같은 남편을 공격을 했어요. 폭력을 하고 얼굴을 때리고, 어? 이제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사장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어?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돼서 나는 다시 한번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해보셨냐 제가 물어봤어요. 대화해봤대요. 어? 그래서 신랑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랑은 그런 부분이 쉽게 고쳐지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자꾸 티격태격 하는 거거든요. 티격태격.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전문 통역사를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하셔라.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셔놓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왜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아내분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고, 그리고 아내도 한국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어? 아내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서로가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편할 겁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있다. 이제 신랑이
정말 괜찮은 사람은 진짜 남성들이 격식을 차리고 정말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성분도 마음을 열고 조금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는 다 해드렸지만, 뭐,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은 돈대로 쓰고, 혼자 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 40 넘어가고 뭐 40 중반 넘어가고 뭐 50 넘어가고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원래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손주 하나 낳고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옆에서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삶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업체를 욕하세요. 업체를. 업체를.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지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사장님 정도면 뭐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 그거야. 신부가 도망갔어요. 뭐 돈만 받고서는 신부가 연락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장님 정도면 충분히 뭐 가능해요. 뭐 어째요. 제가 뭐 책임을 지고 다 해드릴게요. 그냥 뻔히 결과는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뻔히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 결혼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진짜 생각도 잘 해보시고 그리고 판단도 잘 해보시고 저 사람이랑 내가 만약에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리고 닫혔던 내 연애 세포도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정말 격식 차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여성분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과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부한테 피해가 없게 잘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이제 진정한 남자죠. 자, 오늘은 그 50대 남성분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이런 고민 상담을 이제 제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국제 결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젊은 여성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서로 연락도 잘 되고 어 진짜 내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나한테는 인연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마세요. 얼굴 귀엽고 뭐 예뻐, 몸매 좋아, 국제 결혼하면은 뭐 속전속결을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첫날밤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몸고생 마음고생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콩을 한쪽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여성을 본인이 느껴보고 겪어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또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2시가 됐는데 이렇게 늦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해서 약간 좀 피곤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신랑이 전에 이제 일을 마치고 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술 한잔 하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는 모습을 뭐 이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겠죠? 그 자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올렸다는 거. 그러면은 좋은 사진, 좋은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은 나이도 이렇게 이렇게 먹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는 그거는 자기 남편을 되게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 좋은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닌데, 외국 사람들, 자기 베트남 사람들 있는 데에서 자기 남편을 모욕할 정도면은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 근데 이거를 고쳐 쓰려고 하면 진짜 뭐 두 분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어? 인성은 바뀌지가 않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으면 똑같은 사람인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뭐 나는 뭐 정말 이 사람하고 다시 한번 잘해볼 의향이 있다면 통역사 대동해서 대화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고 근데 잘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서로 하자고 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저한테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해요. 왜? 경험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 좀 더 이렇게 잘 해보자고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판단은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국제결혼 업체를 제가 운영을 하지만 나이 차이의 갭은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경험도 쌓고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나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귀담아서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이가 18살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아나무인인 나이대가 그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막말로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남자 나이가 젊어. 야, 너 아니어도 나 결혼, 너 아니어도 돼. 그 정도가 아니면, 어?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감당이 가능한,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 보면은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도 없지, 능력도 안 되지, 그러면서 뭐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하면서 싸잡아 대고 있지, 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아무 여자, 진짜 막 흔해 빠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은 쉬워요. 근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베트남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 남자도 거기에 격식이 안 맞으면 국제 결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되게 막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뭐 더 놀다가 국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쉬운 여자는 쉬워. 근데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일 끝나고 뭐 상담하고 뭐 사업장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거의 뭐 11시, 12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두서없이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양해 좀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진짜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창에다가 이렇게 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소재로 삼고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도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런 이제 꿈도 있고 희망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뭐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지, 못 살라고 이렇게 비싼 돈 내고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분별한 욕설이라든지 악플 이런 거는 남겨주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도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해서 국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라고 하면 옆에서 좀 으쌰으쌰 좀 해주시고. 자, 이것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이 또 이렇게 마음에 들고 하면 또 궁금한 거 댓글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소재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